미셸 푸코는 생전에 아마도 어느 날 이 세기는 들레즈의 시대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차이와 반복은 들레즈의 주저입니다. 박사 논문으로 제출한 이 저서의 부논문으로 제출한 것이 또한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였습니다. 스피노자에 대한 신선하며 독창적인 연구의 결론 서두에서 들레즈는 한 철학의 힘은 그 철학이 창조하거나 그 의미를 갱신한 새로운 개념들로 측정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가장 잘 부합하는 철학자가 바로 들레즈 자신일 것입니다. 차이와 반복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도록 창조된 개념들의 향연장과 같습니다. 특히 무의식에 대한 독창적 사고는 그의 차이의 존재론의 근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레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차이의 철학으로서 차이의 존재론을 그리고 프로이트와 라캉이 탐구한 무의식에 대해서 무의식의 존재론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이 같은 해석은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들레즈는 무의식을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아닌 존재론적 또는 존재의 일일성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단적으로 들레즈에게는 인간의 의식을 제외한 모든 것이 무의식으로서의 존재이며 그것은 차이 자체로서의 존재입니다. 즉, 세계는 그 바탕에 있어서 무의식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으로부터 생성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의식적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의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무의식의 존재로부터 생성되고 발생한 것입니다. 들레즈는 이와 같은 독특한 시선으로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사유합니다. 이제 이 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이와 반복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들레즈의 차이의 존재론은 자연주의적이며 비인간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의식 철학의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합니다. 들레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전통에 속하는 몇 가지 전제와 경향들, 즉 동일성, 주책, 표상, 이원론, 초월성 등의 개념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새로운 철학을 위해 창조된 개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이와 반복을 시작하면서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분명 널리 공유되어 있다. 이를 알려주는 조짐들은 많다. 하이데거는 점점 더 심각하게 존재론적 차이의 철학으로 향하고 있다. 구조주의의 기획은 공존의 공간 내부의 변별적 특성들의 분배에 기초한다. 현대 소설가들의 기회는 가장 추상적인 성찰뿐 아니라 실제적인 기법에서까지 차이와 반복의 주의를 맴돈다. 모든 영역에서 반복의 고유한 힘 또한 무의식, 언어, 예술에도 깃들어 있는 힘이 발견되고 있다. 이 모든 조짐들은 일반화된 반해결주의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사유는 재현의 파산과 더불어 태어났다. 동일성의 소멸과 더불어 동일자의 재현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모든 힘들의 발견과 더불어 태어난 것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해결주의의 기치 아래서 존재론적 차이, 구조주의, 차이와 반복, 동일성의 거부, 차이 자체의 사유, 반복에 깃들어 있는 힘, 무의식의 고유한 힘과 같은 표현들이 강조되고 또 옹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들레즈의 진술이 의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통적인 사유 방식의 전복 혹은 폐기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의식 철학 또는 주체성의 철학을 재현적 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유, 창조적 사유, 새로운 개념의 창조와 발견의 철학, 즉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의 철학을 내세웁니다. 들레즈는 사유의 이미지를 사유가 가능하기 위한 지평으로서 누구나 공유하는 것, 누구나 문제 삼지 않는 것, 그것 없이는 보편적인 것으로서 사유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사유자들 사이의 소통 가능성의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들레즈가 비판하는 재현적 사유의 이미지란 외적 세계를 주체의 생산적 종합에 종속시키며
입법적 지성의 형식을 통일성으로 환원시키며 동일성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 같은 사유의 이미지는 하나의 사유 방식, 하나의 거짓된 철학이 아니라 사유의 위기, 자연적 변증론, 사변적 왜곡의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사유는 삶을 외면하고 방향을 돌려 자신의 생기적 운동으로부터 분리된 동일자의 사유 형식 아래 고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재현적 사유는 열린 사유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억견을 보편화하고 이미 확립된 가치들의 목록에다 사유를 끼워 맞추는데 만족합니다. 들레즈는 고전 철학의 사유의 이미지의 공준을 제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준은 선의지와 공통감각입니다. 선의지는 사유자는 사유자로서 참을 원하고 사랑한다는 공리입니다. 들레즈는 이러한 의지를 사유의 선의지 혹은 사유의 선한 본성이라 부릅니다. 이는 사유하는 자아라면 누구나 지닌 것이라는 뜻에서 코기토의 보편적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리는 인식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선한 경우에만 진리 인식은 가능하다라는 정식이 철학에는 전제되어 있다는 신조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공통감각의 공주는 사유자의 선의지에 따라 진리 인식을 위해 사유자의 능력들 즉 지성, 상상력, 감성 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일치한다고 전제하는 것을 이릅니다. 차이와 반복에서 등장하는 재현적 사유 이미지의 공준을 세분화하면 8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들레즈는 진리에 도달할 것을 전제하는 재현의 철학과 재현적 사유 이미지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유 이미지, 즉 차이의 사유를 추구합니다. 차이와 반복은 이렇게 차이를 동일자에 종속시키는 전통적 사유의 만성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아울러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저서입니다. 그것이 차이의 철학 또는 차이의 존재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존재 자체를 차이로 파악하는 사유, 즉 차이의 존재론은 어떤 모습일까요?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은 존재를 차이 자체로 파악합니다. 세계란 이와 같은 차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와 차이들의 지속적인 연결과 상호작용으로 또 다른 차이들이 생성되는 차이의 세계인 것입니다. 들레즈는 세계는 하나인 동시에 무한한 차이이다. 그리고 차이는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 단위이다. 모든 사물의 배후에는 차이가 있지만 차이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계는 하나이다는 말은 존재의 일위성을 이릅니다. 무엇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 존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들레즈는 역설적으로 세계는 무한한 차이이다, 즉 같은 것, 동일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모순적 진술처럼 보입니다. 들레즈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라는 말은 그 말이 적용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이고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존재라는 말이 적용되는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르다. 곧 존재라는 말은 차이 자체에 대해서 쓰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들레즈의 진의는 모든 존재는 존재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은 차이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려 함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이나 옷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사람과 옷은 다른 것이듯이 모든 것은 그런 차이를 갖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나 옷 자체도 그러하며 같은 사람, 같은 옷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모든 것이 차이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들레즈는 이러한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를 사유 안에 내면화시키는 존재를 시간으로 파악합니다. 들레즈는 이 차이를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힘을 반복으로 개념화합니다. 이러한 차이란 곧 차이 있는 반복들이면서 그것은 단순한 개체적인 차이 혹은 개체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차이는 모든 동일성을 뛰어넘는 혹은 동일성의 배후에 있는 차이를 말하며 따라서 동일성은 단순한 개념적 구분일 뿐인 것입니다. 개체적 차이의 대상인 개체 역시 동일성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그러한 개체적 차이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개체적 차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동일성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반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들레즈가 말하는 차이는 그러한 개체적 차이마저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차이, 한 개체의 생성의 조건인 전개체적 차이를 의미합니다. 단적으로 존재 자체가 차이이며 차이가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들레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현실적인 것으로 지각되지 않는 전개체적 차이로서 근원적인 차이는 어떻게 사유할 수 있었을까요? 들레즈는 이를테면 자연의 활동, 운동, 생성, 작용 등, 즉 자연 혹은 세계를 존재 혹은 자연의 관점에서 자연 자체의 존재 방식을 사유해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이의 존재로는 자연이나 세계 혹은 존재의 내재성을 사유한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생성 과정만이 아니라 한 개체, 생명체의 차이나는 전개체적 차이의 반복의 과정을 사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면서 현실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근거, 이유로서의 실제를 사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들레즈에게 반복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일반성과 구별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들레즈는 말하기를 일반성은 법칙들의 질서에 속한다. 그러나 법칙이 규정하는 것은 유사성과 등가성이다. 반복은 법칙에 반한다. 본질상 반복은 어떤 독특한 역량에 의존한다. 이 역량은 본성상 일반성과 다른 것이다. 차이는 두 반복 사이에 있다. 이는 역으로 반복이 또한 두 차이 사이에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차이의 한 질서로부터 다른 한 질서로 이동하게 만든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요컨대 반복은 차이의 분화소이다라고 말합니다. 들레즈는 이런 운동을 하는 차이의 반복으로서 제1의 반복인 습관, 제2의 반복인 기억, 제3의 반복인 시간을 제시합니다. 제1의 반복인 습관은 가장 단순하게 보이는 반복조차 이미 미세한 차이를 포함합니다. 제2의 반복인 기억은 일상적인 습관적 반복 행동과 관계하는 제1의 반복에 비해 제2의 반복은 몇 겹이나 옷을 껴입은 반복 즉 기억을 말합니다. 들레즈는 기억이란 시간의 옷으로 뒤덮인 무수한 과거이며 결코 수평으로 전개할 수 없는 수직적인 동시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3의 반복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차이의 반복이며 현재도 과거도 아니며 본질적으로 새로운 차이들을 생성하는 미래에 관계합니다. 들레즈에게 이렇게 일반성이나 법칙에 반하는 반복은 차이의 반복이며 반복되는 차이 자체가 반복의 역량의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들레즈에게 세계 혹은 존재는 하나인 동시에 무한한 차이입니다. 들레즈의 차이의 존재론에 의하면 차이는 모든 사물들의 배후에 있으며 그리고 차이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이로서의 존재는 늘 한 가지 의미이고 오로지 그 이름들 또는 형식들만이 다의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차이의 영원한 반복, 차이나는 그리고 차이짓는 반복, 새로운 반복이 영원 회귀의 의미입니다.